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이 가끔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섬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며 늘 정답만을 말해주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배려를 잊지 않았던 당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참 좋은 사람이라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토록 진심을 다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곁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흐릅니다. 당신이 사랑을 담아 입을 열면 자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당신이 걱정스레 다가가면 배우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당신의 눈길을 피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서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데 왜 내 진심을 아무도 몰라주는 걸까? 이런 허탈함과 억울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밀물처럼 밀려올 때면 당신은 자신의 삶이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 끝없는 자문에 빠지게 됩니다. 이기하고도 가슴 아픈 고립의 원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래전 말을 가장 잘한다고 칭송받던 브루나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만 명을 감동시킨 최고의 설법가였지만 어느 날 돌연 자신의 모든 명성을 버리고 야만의 땅으로 떠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완벽한 정답들이 정작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단 한 뼘도 바꾸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브루나의 고독했던 시간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인생의 지혜를 담아 완벽한 조언을 건넵니다. 친구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바로 잡아주고 싶어 가장 논리적인 정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당신의 말은 한치의 틀림이 없고 당신의 의도는 더할 나위 없이 선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옳음에 대한 확신이 상대방에게는 숨막히는 거대한 벽이 됩니다. 우리가 진심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던지는 그 완벽한 말들은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속도대로 느낄 수 있는 여백을 조금씩 지워버립니다. 당신의 말이 정답에 가까워질수록 상대방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결국 당신의 다정함은 의도와 달리 상대를 숨막히게 하는 간섭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당신의 뜨거운 진심은 귀를 막게 만드는 잔소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했던 인연들이 하나둘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말의 피극이 숨어 있습니다. 진심을 다할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이 역설적인 상황. 우리는 어떻게 이 벼랑 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브루나가 사지로 떠나기 전 부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짧고도 강렬한 단 한마디를 당신의 인생에도 조용히 들여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관계를 다시 살리는 것은 완벽한 100마디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 문이 스스로 열릴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당신의 정갈하고도 깊은 침묵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설법 1등 제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찾아낸 그 비밀, 부처님이 던진 그 단 한마디가 이제 당신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나의 가장 선한 의지가 상대의 가슴에 날카로운 손톱 자국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그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어 내가 아는 가장 올바른 길을 일러주었을 뿐인데, 상대의 눈동자에는 고마움 대신 알 수 없는 피로함과 서늘한 거부감이 머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앞서 상대의 무지함을 탓하거나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곳엔 내가 옳다는
단단하고도 차가운 아집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설법 제일이라 불리던 부르나에게 이런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최고의 씨앗을 고르는 일에만 온 마음을 쏟아왔구나. 하지만 정작 그 씨앗이 내려앉을 땅의 상태를 한 번이라도 깊게 살핀 적이 있는가? 이 나직한 물음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슬픈 착각을 꿰뚫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수많은 씨앗을 준비합니다. 자녀를 위한 노하우, 배우자를 향한 교정의 말들, 그리고 친구에게 던지는 냉철한 조언까지. 우리는 그 씨앗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논리적이고 완벽한 것인지를 증명하는데 모든 힘을 쏟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밭이 지금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인지 아니면 가시덤불이 우거진 황폐한 땅인지는 전혀 살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씨앗도 얼어붙은 땅 위에서는 그저 차가운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상대가 슬픔에 젖어 있거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간신히 숨을 내뱉고 있을 때 우리가 던지는 그 옳은 소리는 구원의 밧줄이 아니라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는 그 다정한 선언 속에는 내가 옳으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강요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가 간절히 바랐던 것은 자신의 고단함을 알아주는 따스한 눈길 한 번이었는데 우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기도 전에 정답의 몽둥이를 들고 상대를 다그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말을 잘한다는 것, 누군가를 가르치려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너무나 쉽게 오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이 소중한 인연을 망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진심이 상대에게 닿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의 화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입을 다물고 상대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은 씨앗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고 흙이 스스로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자연의 섭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그가 들을 수 있는 때가 되어야만 비로소 생명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 인연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혹시 한겨울의 들판에서 상대에게 당장 꽃을 피우라고 다그치고 있지는 않나요? 상대의 마음이 온통 돌밭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씨앗을 던지며 싹이 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더 화려하게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밭에 언제 봄이 오는지 살피는 지혜로운 농부의 마음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대지의 시간에 맡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상대의 마음이 비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조언을 멈추고 그저 함께 비를 맞아주는 우산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이 차가운 얼음으로 덮여 있다면 말의 창을 휘두르는 대신 나의 체온으로 그 얼음이 녹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소통이란 내가 전하고 싶은 진리가 아니라 상대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위로가 무엇인지 먼저 묻는 일입니다. 설법 제일이라던 부르나가 그 화려한 연단을 떠나 침묵의 길을 선택한 이유 또한 이제는 씨앗만 뿌리는 자가 아니라 땅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반려자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귀한 지혜가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뜨거운 진심이 누군가의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의 속도를 늦추고 상대의 마음 온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 밭이 충분히 부드러워졌을 때 그때 조심스럽게 건네는 단 한마디의 진심은
100마디의 논리보다 더 깊고 단단하게 그의 인생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기다림을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대화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정적이 흐르는 그 짧은 시간을 견디지 못해 우리는 서둘러 아무 말이나 채워넣으며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참된 소통은 말이 오가는 순간이 아니라 말과 말 사이 고요한 여백 속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입을 다물고 상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언제였나요? 그의 눈동자에 맺힌 말하지 못한 눈물을 발견한 적은 언제였나요? 우리가 말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상대의 진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브루나가 그 거친 땅 수로나국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놀랍게도 화려한 설법이 아니라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을 가르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과 함께 밭을 일구고 함께 땀을 흘리며 그들이 마음의 빗장을 스스로 열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말을 줄이니 비로소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날카로운 말로 자신을 방어하는지, 그의 거친 행동 뒤에 얼마나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나 배우자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으로 이미 반박할 정답을 준비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는 내 지혜를 뽐내기 위한 재료가 되고 그의 고민은 내가 교정해야 할 문제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내 입에서 나가는 옳은 소리가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가 내 가슴 속에 안전하게 내려앉을 수 있는 빈 공간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침묵은 결코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자신의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넓게 비워두는 가장 적극적인 배려입니다. 당신이 입을 닫고 상대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봐 줄 때 상대는 비로소 평온함을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고치려 하지 않는구나.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이 안도감이 형성될 때 비로소 꽁꽁 얼어붙었던 상대의 마음밭에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100마디의 조언보다 말없이 건네는 첫 잔 하나가,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는 손길 한 번이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말은 머리를 자극하지만 침묵은 영혼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답답한 침묵 속에 갇혀 있다면 그 정적을 깨기 위해 서둘러 말을 보태지 마십시오. 그저 그 고요함 속에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그가 스스로 말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정갈한 기다림이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더 깊은 진심으로 상대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설법 제1이라던 브루나가 침묵 속에서 찾아낸 기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말을 멈출 때 상대가 살아나고 내가 조용해질 때 우리의 인연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당신의 대화에서 말의 점유율을 조금만 더 줄여보십시오. 텅 빈 여백 속에 상대의 숨소리가 들리고 그 숨소리 너머에 있는 진짜 마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평화의 길로 걸어가겠다는 가장 품격 있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거친 인연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나는 예의를 다해 대했지만 상대는 무례함으로 답하고, 나는 진심을 다해 웃었지만 상대는 비난의 화살을 서슴없이 던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고 흔들립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는 걸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속에 소용돌이치면 어느덧 우리의 일상은 그 사람을 향한 미움으로 온통 얼룩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상대의 무례함은 그의 내면이 얼마나 힘든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증거일 뿐 결코 당신의 가치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브루나가 거친 땅, 수로 나국으로 떠났을 때 그곳 사람들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매질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만약 브루나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일이 대응하며 상처받았다면 그는 결코 그곳에서 단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브루나가 보여준 놀라운 평온의 비결은 마음의 그릇을 비워두는 것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오물을 던졌을 때 당신이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들인다면 더러워지는 것은 오직 당신의 손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저 묵묵히 자리를 비켜준다면 그 오물은 던진 사람의 발등 위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가시 돋친 말은 그가 내미는 원치 않는 선물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독한 말들은 여전히 주인의 손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상대의 화를 가라앉히려 억지로 비굴한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학대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이해하는 것 이전에 나의 평온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폭풍처럼 몰아칠 때 당신은 그 폭풍 속으로 함께 뛰어들지 마십시오. 그저 멀리서 그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단단한 바위가 되십시오. 그 사람의 말은 그의 마음 상태일 뿐 내 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명료한 자각 하나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용서하는 것이 그를 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서의 본질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괴물 같은 미움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입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이 다시 평화롭게 숨쉬기 위해 그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무례한 인연 때문에 당신의 귀한 시간을 눈물로 채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온은 그 어떤 타인의 평가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브루나가 사지의 땅에서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공격보다 자신의 내면이 훨씬 더 깊고 넓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음들에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떤 날카로운 말도 당신의 본래 모습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타인의 시선과 말들의 무게로부터 가볍게 벗어나 보십시오. 그 고요한 자유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짜 당신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의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타인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고 가까운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려 조급해했던 그 모든 몸부림은 사실 내 안의 불안을 잠재우고 싶었던 간절한 신호였음을 말입니다. 이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했던 그 무거운 의지를 가만히 내려놓아 봅니다. 당신이 쏟아부은 그 뜨거운 진심과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꽃이 피는 시기는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대지의 시간에 맡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브루나가 자신의 화려한 설법을 멈추고 침묵을 선택했을 때 그는 비로소 타인을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존재하는 반려자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배우자를, 그리고 내 곁의 인연들을 있는 그대로 두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그 거대한 바위 같은 책임감이 비로소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말을 밀도를 조절해가는 과정은 결코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음들을 삶에서 덜어내고 비로소 나답게 숨쉬기 위한 신성한 여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당신은 평생 잊고 지냈던 가장 소중한 인연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늘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마음을 살피던 그 정성으로 당신의 지친 마음을 먼저 안아주십시오. 남들에게 건네던 그 따뜻한 위로의 말들을 이제는 당신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들려주십시오. 그동안 참 애썼다. 남들을 위해 사느라 정작 너를 돌보지 못했구나. 이 고요한 자기 고백이 당신의 영혼을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깊게 치유할 것입니다. 소통의 완성은 타인을 설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과 가장 평화로운 상태로 함께 앉아있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도 진정한 연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억지로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흐르는 물을 막아둘 수 없듯이 인연 또한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습니다. 머무는 인연에게는 최선을 다해 침묵의 자비를 베풀고, 떠나는 인연은 가벼운 축복과 함께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숲이 고요하고 당신의 마음 밭이 정갈하다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인연은 어느 봄날의 새싹처럼 자연스럽게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설법 제1의 제자가 그 모든 정답을 포기하고 찾아낸 마지막 지혜는 결국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가장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다정함도 죄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귀한 마음들을 당신의 평화를 위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스스로의 곁에서 평온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라는 아름다운 숲에 평화로운 바람이 불어오길,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당신이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고요히 미소 짓길 기원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당신은 자유롭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